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했습니다. 미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게 됐습니다. 8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돼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긴급 회견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투표를 통해 표출된 민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정치권이 협력해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years, what they've seen is a lot of arguing and a lot of gridlock, but not a lot of concrete actions. 강요와 참모진을 대폭 개편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장 모레 의회의 양당 지도자들과 만나 임기 후반 국정 아젠다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와 이민개혁 법안 등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새 의회가 대결로 갈지 대타협으로 갈지 신경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소수당으로 전락한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거 패배 원인과 책임론 등을 놓고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적극 뛰어들었다 타격을 입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힐러리 전 국무장관도 오바마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할 분위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 정치보다 외교에 힘을 쏟고 나설 경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접근법을 선보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8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는데요. 경제 문제에 불만이던 백인 중년 남성층이 오바마 정부에 등을 돌렸다 하는 분석입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야당인 공화당은 과반을 넘는 52석을 차지했습니다. 콜로라도주와 아칸소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민주당 의석 7곳을 빼앗았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알래스카주와 재검표 가능성이 있는 버지니아주, 결선 투표를 해야 하는 루이지애나주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더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35명을 뽑는 하원에선 공화당이 의석을 더 늘려 과반을 크게 웃도는 243석을 차지했고 36명을 뽑는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최소 2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have changed the Senate. So I think we have an obligation to change the behavior of the Senate and to begin to function again.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전국은 8년 만에 여소야대로 바뀌었습니다. We used to think of gridlock as between the House and the Senate because there was a Republican House and a Democratic Senate. Going forward, the gridlock is going to be between this unified Congress and Obama. 미 워싱턴 포스트는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은 경제 문제로 백인 장년 남성 유권자의 투표가 공화당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거에서 참패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후반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이번 캘리포니아주 선거에선 한인 최초의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40년 만에 가주 하원 의원이 탄생하면서 한인 정치사에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밖에 재선에 나섰거나 주요직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도 연이어 승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최초의 카운티 최고위직이 탄생했습니다. 개표가 100% 완료된 현재 미셸 스틸박 후보는 59,297표, 득표율 62.4%를 기록하며 카운티 2지구 슈퍼바이저직에 당선됐습니다. 경쟁자인 엘렌 만수어 후보를 23,000표 이상 따돌린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랑 같이 일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오렌지 카운티가 좀 더 나은 그 카운티로 같이 빌드해 나가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미셸 스틸박 카운티 슈퍼바이저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은 가운데 다른 한인 후보들의 선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하원 65지구에 출마한 영킴 후보는 득표수 32,041표, 득표율 56%를 기록하며 득표율 44%에 그친 샤론 퀵실바 현 의원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로써 지난 1970년대 알프레드 송 의원 이후 명맥이 끊어졌던 한인 주 하원 의원은 영킴 후보의 당선으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모두 당선돼서 같은 의정을 활동을 할 때 우리 한인 커뮤니티 정치력 신장이 그만큼 더 세지는 거고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에게 또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또 꿈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얼바인 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최석호 시장은 메리앤 가이더 후보에 고전했지만 600여 표 차로 시장직을 수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I appreciate all the urban voters who voted for me and also maintaining supermajority, helping us retain and regain our supermajority in Irvine. 그 밖에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의원은 1위로 재선에 성공했고 사이프러스 교육위원직에 출마한 샌드라 이 후보도 1위로 교육부에 입성했습니다. 또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제인 킴 현 슈퍼바이저가 7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연방 하원직에 도전했던 로이조 후보가 6선 현역 의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하원 선거에서는 론 킴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는 한편 뉴저지 지역에선 3명의 한인 시의원과 3명의 교육위원이 각각 탄생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6선 현역 의원의 벽은 높았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로 한인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을 했던 로이조 후보가 상대 스캇 가렛 현 의원에게 12% 차이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이번에 저한테 너무 많이 도와주고서 너무 support 많이 받았습니다. So I'm so honored to have that. But again, nobody thought this was possible. But if we don't try, then we're not going to succeed. This is only the first step in the Korean American journey. We're going to continue to fight hard and continue to work hard. 한편 뉴욕 지역의 론 킴 현 뉴욕주 하원 의원은 상대인 필립임 후보를 29%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어저께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도움 연구대에서 감사하고 제가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교육 문제들, 우리 affordable housing, 그 주택들이 지금 우리 노인 senior housing 같은 그 주택들이 너무 없는 거를 뉴저지 지역에서는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재선에 출마한 크리스 정 후보가 승리한 데 이어 포트리에서 피터서, 잉그로드 클립스에서 글로리아 오 시의원이 모두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 동안에 들어온 현장의 소리, 주민들의 많은 말씀들에 목소리를 기울이고 우리 시민들의 주거 환경, 교육 환경, 그리고 삶의 질 이런 것들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크레스킬의 존 박 의원과 러더포드의 추경엽 후보, 잉그로드 클립스의 최현우 후보까지 모두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베이징 에이펙 회의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중국 주도의 아태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놓고 미중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중일 간의 첫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박정호 특파원입니다. 에이펙 회원국의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에이펙 정상회의가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那么中方希望切实发挥亚太经合组织在推进区一体化方面的协调和领导作用. 내일 장관급 회담과 최고 경영자 회담 등에 이어 다음 주 초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 등이 참가하는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추진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 아베 일본 총리 사이에 첫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중국 당국은 스모그 없는 회의를 위해 베이징에서 실시되고 있는 차량 홀짝제를 인근 허베이성과 텐진으로도 확대했습니다. 또 베이징 시내 주요 시설에 무장 경찰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격적인 타결 선언이 나올지 양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지난주 전격적으로 금융 완화 조치를 발표한 일본은행이 얼마든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강한 의지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 영향으로 연일 엔화 하락이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엔 분야별로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외국인 여행객이 몰리는 도쿄 최대 관광지 아사쿠사에선 관광객 1인당 상품 구매 액수가 30% 이상 늘었습니다. Well, it's good because it means we can go on more trips whilst we're here. 일본 최대 자동차 업체 토요타가 내놓은 올해 중간 결산 결과 해외 판매가 크게 늘어 영업이익 1조 3,519억 엔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대기업과 관광업계가 이처럼 호황을 누리는 큰 이유는 엔저 효과입니다. 강력한 금융 완화로 엔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는 물가 2% 인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방침이 전해지자 엔화는 달러당 114엔대로 6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은 원자재 등 수입 비용 증가로 특히 중소기업과 일반 가정의 실질 소득이 떨어져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